Greetings MMA experts. 안녕하세요 여러분, MMA 좌버 TRT UFC 렉시입니다. 저번 주 주말에 UFC 309가 있는데요, 메인 이벤트에서 존 존스와 미오치치가 붙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를 몇 년 전에 예상을 했었거든요. 한 3년 4년 정도 전에 했었는데, 그때는 제가 존 존스가 이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. 근데 그때는 제가 뭐를 전제를 두고 예상을 한 거냐면, 라이트 헤비급, 그 당시만 해도 존 존스가 헤비급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라이트 헤비급에서 이 존 존스와 헤비급의 미오치치를 두고 제가 예상을 한 건데, 그때는 제가 존 존스가 아무래도 스피드도 미오치치에 비해서 빠르고 하니까,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존 존스가 유리하다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,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. 왜냐하면 존 존스가 찐 헤비급이 됐지 않습니까? 정말로 헤비급에 올라왔단 말이죠. 그래서 그때와는 저희 분석 내용이 좀 다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5가지 큰 틀을 나눠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. 그래서 그 틀들이 무엇이냐? 첫 번째, 가장 이 경기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. 두 번째는 두 선수의 현재 몸 상태, 세 번째는 타격, 네 번째 레슬링, 그리고 5번째 클린치. 그래서 요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, 가장 중요한 요소, 그 승패를 가르는 이번 경기 요소 2가지, 가장 중요한 거. 첫 번째는, 일단 승패를 가르는 게 굉장히 요소가 많죠. 굉장히 많은데 수백 가지가 다 합쳐져서 그게 승패를 가르게 되는데,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. 첫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미오치치가 현재 맷집이 어떠냐, 요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미오치치가 마지막으로 UFC에서 경기를 했었을 때 은간호한테 KO를 당했었거든요. KO를 좀 심하게 당했었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근거가 2가지가 있겠죠. 첫 번째는 은간호한테 KO 안 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,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. 그리고 KO 페이오로 한 4년 정도 있지 않았느냐, 그러면 이제 회복 다 됐다, 요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, 그 첫 번째는 일단 그 말이 맞아요. 은간호 주먹 맞고 버틸 사람이 지구상에 거의 없긴 합니다. 예. 근데 그게, 저는 그거를 왜 다르게 생각하냐면, 첫 번째로 은간호한테 KO를 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, 누구한테 KO를 당하든 일단 KO를 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, 그게 미오치치 맷집에 좋지가 않죠. 예. KO를 누구한테 당했든지 간에 일단 KO를 당해버렸기 때문에, 그러면은 맷집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. 무조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. 예. 안 좋아지는데 그게 얼마나 안 좋아지냐, 그게 문제죠. 예. 그 두 번째로, 미오치치가 그래도 4년 쉬었으면 그거 다 회복했을 수 있지 않느냐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근데 맷집이 한번 가면 4년을 쉬든 10년을 쉬든 돌아오지 않습니다. 예. 요거는 돌아오지 않아요. 그래서, 근데 미오치치가 맷집이 지금 어떤지 몰라요.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오치치가 맷집이 안 좋다 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, 미오치치가 만약에 은간호한테 KO 페이오로 맷집이 많이 좀 갔다면, 그렇다면 지금 4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지금 미오치치 맷집에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미오치치가 이번 경기에서 존 존스 상대로 맷집이 어떠냐, 요게 제가 봤을 때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2가지 중에 하나라 봅니다. 왜냐하면 선수가 맷집으로만 싸우는 거 아니고 파워로만 싸우는 거 아니긴 하다만, 아무리 잘해도 맷집이 안 버텨주면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미오치치가 현재 맷집이 어떠냐, 요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. 두 번째는, 존 존스가 미오치치의 주먹을 맞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,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. 왜냐하면 존 존스가 라이트 헤비급에서도 굉장히 빠따가 센 선수들을 꽤 많이 만나 보긴 했다만, 찐 헤비급이랑 싸워본 건 한 번뿐이고, 7일간. 그리고 또 어쩌면은 미오치치가 존 존스 커리어 사상 가장 강력한 빠따 소유자일 수도 있거든요.
존 존스가 지금까지 싸워본 선수 중에서 일단 주먹이 가장 센 선수가 티아고 산토스인데, 산토스랑 미오치치 중에 주먹이 누가 더 세느냐, 그거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만 뭐 어쩌면 산토스일 수도 있고 어쩌면 미오치치일 수도 있는데, 근데 뭐 존 존스 본인 말로는 그때 기자회견에서 경기 끝나고 그 산토스 주먹이 제일 셌다 했거든요. 근데 뭐 산토스 경기 때는 솔직히 주먹을 꽤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. 그래서 뭐 미오치치 주먹이 만약에 산토스만큼 세지는 않다면 뭐 이번 경기에서 미오치치 주먹 먹고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죠. 자, 그런데 미오치치 주먹이 존 존스가 생각했는 것보다 훨씬 셀 수도 있단 말이죠. 자, 그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죠. 예. 왜냐하면 존 존스가 아무리 완벽하게 게임 플랜을 짜왔다 하더라도 미오치치가 너무 세게 때리면 뭡니까, 게임 플랜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존 존스가 미오치치 주먹을 맞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, 요게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라 생각합니다. 그렇고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그 챕터, 두 선수 현재 몸 상태. 일단 존 존스가 스피드가 간전에서는 타격전에서 좀 느려 보였거든요. 뭐 절대적으로 느리다 느낌은 아니지만 라해 시절의 존 존스보다는 확실히 느려 보였습니다. 근데 그때는 몸무게가 248파운드였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그 235파운드로 굉장히 좀 많이 줄여서 왔습니다. 그래서 인베디드나 아니면 뭐 UFC 관련 인터뷰나 뭐 영상들 보면은 확실히 좀 얼굴이 덜 후덕하거든요. 몸도 좀 많이 줄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간전보다는 확실히 빠를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라이트 헤비급 때보다는 아무래도 좀 느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리고 존 존스가 감량을 안 하지 않습니까? 감량을 안 하기 때문에 존 존스가 뭐 라이트 헤비급에서 맷집이 문제가 없었다만 감량이 또 맷집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, 근데 또 존 존스가 감량을 안 한다. 그럼 이론적으로는 존 존스의 맷집이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뭐 라이트 헤비급 때보다 이론상으로 뭐 그렇다. 근데 또 존 존스가 가슴 근육 다쳤지 않습니까? 한 1년 정도 전에. 그래서 재활을 했고 뭐 본인이 완벽하게 다 나았다고 하는데, 근데 이게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경기를 보기 전까지는 모른단 말이죠. 그래서 요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미오치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뭐 미오치치 맷집 이야기했었고, 그리고 미오치치가 맷집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적진 않단 말이죠. 만으로 42살인가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헤비급에서 42살이 막 그렇게 늙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 그렇게 또 적은 나이는 아니거든요. 선수로서 나이 먹어서 뭐 딱히 좋을 거는 없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미오치치가 얼마나 좀 노화가 되었느냐, 그리고 또 미오치치가 또 경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안 했지 않습니까? 4년간. 그렇기 때문에 미오치치가 링러스트가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면 얼마나 있느냐, 요런 것들이 두 선수의 현재 몸 상태, 컨디션 요런 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라 생각하고요. 자, 그리고 타격에 대해서 넘어가서 이야기를 보면요, 일단 존 존스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, 존 존스가 커리어 내내 자기보다 짧은 선수들이랑만 싸워서 잘했을 뿐이지 존 존스는 리치랑 키만 비슷하면은 맨날 고전한다, 요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, 근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 보거든요. 예. 물론 뭐 길이가 비슷한 선수들을 상대로 경기가 좀 더 치열했던 건 맞다만 고전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.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미오치치랑 키가 거의 똑같고 뭐 리치도 차이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미오치치 상대로 그 타격에서 고전할 것이다, 뭐 요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, 자,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뭐 까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지만, 근데 또 그거를 그렇게까지 막 단순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존 존스가 사람들이 고전했다고 평가하는 경기들이 굽손 1차전이랑 레이스전, 요 두 경기죠. 요 두 경기인데
근데 구스타프손이랑 도미닉 레이스가 미오치치랑은 뭐 어쩌면 뭐 키가 비슷하다라는 거 말고는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. 타격 스타일도 다르고 뭐 타격 그 주요 강력 그 가장 강력한 뭐 무기 요런 것도 다르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미오치치가 존 존스한테 길이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뭐 그런 경기들과 비슷한 양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다. 존 존스가 지금까지 커리어 사상 싸워본 선수들 중에서 미오치치랑 비슷한 선수가 몇 명 있어요. 뭐 완전 똑같다 이런 선수, 뭐 많이 비슷하다 이런 선수는 없지만 조금 있거든요. 제가 봤을 때 구스타프손이랑 앤소니 스미스가 그나마 좀 존 존스가 싸워본 선수들 중에서 미오치치랑 타격에서 봤을 때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, 구스타프손이 제가 봤을 때 제일 비슷한 것 같거든요. 둘 다 키랑 리치 비슷하고, 그리고 또 구스타프손이 원투를 많이 쓴단 말이죠. 그리고 또 구스타프손 킥을 별로 안 차고, 뭐 미오치치도 킥을 많이 차진 않죠. 그래서 구스타프손이 미오치치랑 비슷하긴 한데, 근데 또 굉장히 다른 점이 뭐냐면은 구스타프손은 훨씬 빠르거든요. 풋워크도 훨씬 많이 밟고, 그리고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싸운단 말이죠. 훨씬 빠르고. 그리고 근데 미오치치는 구스타프손에 비해서는 좀 느리단 말이죠. 자, 그런데 미오치치는 구스타프손보다 느려도 주먹이 훨씬 세죠. 구스타프손이 막 라이트 헤비급에서 막 주먹이 엄청 세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. 근데 미오치치는 헤비급 내에서도 주먹이 굉장히 좀 센 편이죠. 그렇다. 그리고 앤소니 스미스도, 지금 앤소니 스미스가 너무 하락세라서 막 앤소니 스미스랑 뭐 미오치치를 비교하는 이러실 수 있는데, 그냥 스타일만 보자면 또 특히 앤소니 스미스가 라이트 헤비급에서 잘 나가던 시절을 비교를 하자면 스미스랑 미오치치랑 신장이랑 길이 비슷하고, 또 스미스가 가장 많이 날리는 공격이 원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오치치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스미스는 존 존스한테 킥으로 굉장히 너무 많이 당했어요. 킥으로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, 그래서 자기 공격을 거의 못했어요. 거의 못하고, 타격으로 지고, 그래플링으로 지면서 압도적으로 좀 졌었는데, 존 존스가 미오치치한테 요런 본인이 스미스 상대로 했던 그런 그림을 좀 가지고 올 수도 있죠. 킥으로 굉장히 좀 미오치치가 접근 못하게 하고, 미오치치가 막 주먹 뻗으려고 할 때마다 막 오블리킥이랑 사이드킥이랑 레그킥이랑 그런 거 차가지고 좀 미오치치가 공격을 하려고 할 때 그 흐름이 계속 뚝뚝 끊기도록 그런 식으로 좀 앤소니 스미스한테 했던 것처럼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존 존스랑 구스타프손 1차전을 존 존스가 막 굉장히 고생했다 요렇게 많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, 근데 그거는 첫 번째로 일단 존 존스가 막 그렇게까지 고생한 경기는 아니고요. 그리고 존 존스가 그거 확실하게 이긴 경기고, 최소 3라운드는 이겼고요. 그리고 그거는 고전했던 건 아니고요. 냉정하게 봤을 때 그 경기는 어떤 거였냐면, 그 당시만 해도 구스타프손이 누군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, 사람들이. 그래서 존 존스가 얘는 이런 무명 선수는 이기지 요런 분위기였는데, 근데 막 1라운드에 존 존스를 테이크다운 시키고, 근데 존 존스한테 그 주먹을 몇 방 꽂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현실보다, 실제로 일어났던 경기보다 더더욱 좀 치열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이 존 존스가 굽손을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. 그래서 생각보다 치열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굽손이 막 요렇게 된 거지, 사실상 그 경기를 그런 거 없이 보잖아요. 그러면은 이 경기는 존 존스가 확실하게 이긴 경기가 맞습니다. 그리고 또 그 경기는 존 존스가 후에 말했지 않습니까? 본인이 훈련 2주밖에 안 하고 경기 바로 전주에 클럽 갔다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? 근데 또 2차전을 했잖아요. 2차전 때는 제대로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? 거의 맞지도 않고 그 킥으로 오블리킥이랑 막 사이드킥 차면서 구스타프손 원투 흐름 뚝뚝 끊으면서 거의 맞지도 않고 결국 레슬링 걸어가지고 이겼죠. 그렇다는 점.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존 존스 구스타프손 그 경기를 보고,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에 존 존스가 막 진 경기다 혹은
굉장히 고전한 경기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경기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. 예. 그렇지 않다. 어느 정도 고생한 건 없진 않아요.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존 존스가 막 키랑 리치만 비슷하면은 뭐 구스타프손이 한 걸 봐라. 존 존스는 확실하게 뭐 파이법이 있는 선수다. 그렇게 평가받을 경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레이스전을 고전했다라는 평가를 하는데, 일단 요거를 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자면 존 존스가 레이스한테 막 엄청나게 많이 맞은 경기라고 평가를 좀 받아요.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. 레이스가 초반 라운드에 굉장히 많이 퍼부었어요. 자, 그런데 많이 퍼부었지만 그 중에 한 70% 정도는 그 레이스가 못 맞췄어요. 다 빗나가고 막 미스하고 그랬습니다. 예. 근데 비주얼이 막 레이스가 초반에 막 퍼붓는데 존 존스가 막 뒤로 빠지면서 막 그 밀리는 모습 나오고 막 요러니까 뭔가 비주얼적으로 존 존스가 막 레이스한테 막 얻어맞았다 요런 식으로 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, 근데 존 존스가 거의 다 대부분 뭐 가드를 하거나 아니면 뭐 패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그 위빙을 하면서 피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도 막 굉장히 많이 맞았다. 요거는 좀 잘못된 평가다. 자, 근데 요거는 있어요. 일단 레이스가 뭐 날린 공격을 다 맞추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격을 좀 많이 했거든요. 자, 그런데 존 존스가 레이스 상대로는 특히 초반 라운드에는 딱히 큰 좀 반격을 못한 거는 사실이에요. 예. 그거는 사실입니다. 예. 존 존스가 초반 라운드에는 레이스의 그 공세에 반격을 좀 못한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. 근데 그 레이스가 존 존스를 막 초반 라운드에 막 뚜깝했다. 요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평가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그래서 일단 미오치치가 구스타프손 레이스랑 신장이랑 길이는 비슷해요. 비슷하긴 한데 스피드는 비교적으로 좀 느립니다. 근데 그 대신에 펀치 파워는 훨씬 세고요. 또 특히 레이스에 비해서 많이 느립니다. 현재 레이스 말고 그 당시 전성기 레이스랑 비교를 했을 때 레이스에 비해서는 좀 미오치치가 많이 느리고, 구스타프손이랑 미오치치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구스타프손은 푸도크를 굉장히 많이 살리면서 가볍게 타닥 치고 막 빠지고 타닥 치고 빠지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, 존 존스는 그러니까 미오치치는 좀 확실히 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파파파파 치는 스타일이죠.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고요. 그리고 레이스랑은 좀 많이 다른 게, 레이스는 사우스포고요. 사우스포고 또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 당시에 그 라이트 그 푸더크 최강일 수도 있고, 그리고 막 슬립 어퍼컷 요런 카운터 요런 게 굉장히 빠르단 말이죠. 그리고 또 레이스가 미오치치랑 많이 다른 게, 레이스는 킥을 많이 차죠. 예. 근데 미오치치는 킥을 안 차진 않는다만 킥이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 미오치치가 물론 굽손이랑 레이스처럼 신장이랑 리치는 비슷하다만, 근데 그거 말고는 좀 굉장히 다르다. 그렇기 때문에 구스타프손이랑 레이스가 존 존스 상대로 좀 잘했다고 미오치치도 뭐 길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는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다. 자,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. 그거는 뭐 까봐야 아는 건데, 근데 길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냥 존 존스는 고생할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는 거는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. 자, 그리고 미오치치는 존 존스 같은 선수랑 싸워본 적이 있느냐? 일단 존 존스과의 선수는 일단 헤비급에 없기 때문에 싸워본 적이 없는데, 존 존스가 킥을 많이 차거든요. 킥을 많이 차는 선수랑은 4번 싸워봤어요. 4번 싸워봤는데, 첫 번째가 UFC 초반에 셰인 델 로사리오라는 키커랑 싸웠거든요. 요때 좀 타격에서 좀 고전을 했었거든요. 막 그 상대가 막 바디킥 계속 차고 막 헤드킥 차고 막 요래가지고 미오치치가 타격에서 거리 많이 못 좁히고 막 바디킥 계속 맞고 좀 바디 막 아픈 모습도 보이고 요랬다가 레슬링 넘겨가지고 파운딩으로 이겼거든요. 근데 어쨌든 이 경기에서 좀 타격 바디킥, 헤드킥 요런 거에 좀 고생을 했었고요. 자, 그리고 배우둠이 킥을 꽤 많이 차거든요. 배우둠이 킥을 꽤 많이 차는데
그 경기는 베오듬이 닥돌하다가 미오치치가 KO를 시켰죠. 그리고 오브레임도 킥을 꽤 많이 찬 선수인데, 근데 그 경기는 오브레임이 그냥 뭐 도망다니다가 뭐 몇 가지 큰 공격 맞춘 건 있지만 뭐 대부분 경기 뭐 도망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뭡니까 레슬링으로 넘어가서 파운딩 당해서 졌죠. 그리고 주도산이 그 묘치 상대로 카프킥을 찼었거든요. 주도산이 원래는 킥을 차는 선수는 아니고 원래는 99% 복서인데, 근데 주도산이 커리어 후반부터 킥을 차기 시작했거든요. 막 갑자기 스피닝 힐킥, 막 갑자기 헤드킥, 갑자기 그 카프킥 차기 시작했는데, 미오치치 2차전에서 초반에 카프킥 한 3방인가 4방 꽂았거든요. 그 주도산이 카프킥 진짜 세거든요. 그래서 그때 미오치치가 좀 데미지가 많이 쌓였었어요. 한 2대 정도 차였을 때부터 막 미오치치가 좀 쩔뚝쩔뚝거리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미오치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빨리 끝내야겠다. 이거 지금 카프킥 때문에 지금 내 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 해가지고 압박해가지고 원투 꽂아서 이겼거든요. 그래서 뭐 킥을 쓰는 선수들, 요 네 선수들 싸워서 이겼습니다. 이겼는데, 근데 또 요 분들이랑 존 존스랑은 또 다르거든요. 존 존스는 이분들이 차는 킥이랑 또 종류도 다르고, 그리고 또 존 존스가 펀치랑 킥이랑 엘보, 무릎 요 네 가지를 굉장히 까다롭게 막 섞어서 쓴단 말이죠. 그래서 요런 종류의 선수는 안 싸워봤다. 근데 확실한 건 미오치치가 뭐 다 이기긴 했다만, 키커들을 상대로 킥을 차는 선수들 상대로 좀 고전을 하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. 제가 델 로사리오 경기를 보면서 좀 캐치를 했는 장면이 뭐냐면은, 미오치치가 원투를 가장 많이 쓰지, 원투를 가장 많이 쓰는데, 원투를 칠 때 오른손이 올라오니까 여기 바디가 빈단 말이죠. 그때마다 그 미오치치가 원투를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로사리오가 그 타이밍에 바디킥을 찼거든요. 요게 비니까. 그래서 그때 막 미오치치가 원투 날리려고 막 들어오는데 막 계속 바디킥 맞아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. 조누스가 상대 경기 영상 보면서 분석하는 거 요거를 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요거를 보고 요거를 좀 본인이 미오치치랑 경기를 할 때 좀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을까 뭐 추측을 해보겠습니다. 조누스가 양 스탠스 다 쓰거든요. 미오치치가 사우스포 자세를 잡은 적이 있나 모르겠네.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99% 오소독스라 봐야겠죠. 뭐 미오치치는. 근데 존 존스는 양 스탠스를 다 쓰거든요. 양 스탠스를 다 쓰고 다 잘 써요. 근데 존 존스가 파워가 더 센 쪽이 어디냐 라고 한다면 왼쪽이거든요. 그래서 존 존스가 사우스포 스탠스를 잡으면 좀 큰 공격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. 존 존스가 본인이 뭐 주먹도 왼쪽이 더 세다 했고, 그래서 코미어랑 그 뭡니까 그때 1차전 전에 기자회견이 아니고 그 서로 페이스오프 때 서로 밀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? 그때도 존 존스가 보면은 왼손으로 스트레이트 날리거든요. 그런 것처럼 어쨌든 뭐 왼쪽이 더 세거든요. 존 존스가 스탠스를 굉장히 잘 바꾸고, 그리고 사우스포 스탠스에서 굉장히 잘 싸우거든요. 그래서 존 존스가 제가 봤을 때 이번 경기 때 바디킥을 많이 찰 것 같은데, 바디킥을 많이 차면은 또 존 존스 킥이 세거든. 존 존스 주먹은 약한데 존 존스 킥이 굉장히 세거든요. 막 코미어도 존 존스 주먹은 진짜 완전 물주먹인데 얘가 킥이 굉장히 세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존 존스가 킥이 굉장히 세거든요. 존 존스가 바디킥을 몇 대 차면은 미오치치가 아무래도 좀 바디킥 의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.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아마 중간중간에 헤드킥을 차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근데 존 존스 헤드킥이 굉장히 빨라요. 라이트 헤비급으로 따진다면 진짜 빠릅니다. 진짜 막 팍팍팍 올라가거든요. 막 흐악 이렇게 차는 게 아니고 팍팍팍 이렇게 찬단 말이죠. 자, 근데 또 그거는 또 라헤 존 존스죠. 헤비급에서는 그런 팍팍팍 이런 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이번에 간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한 13파운드 14파운드 정도, 13, 14 뭐 그 정도 줄이긴 했다만,
라이트 헤비급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느리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쨌든 라이트 헤비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존 존스 헤드킥이 빨라요. 근데 헤비급에서는 뭐 엄청 빠를지는 모르겠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존 존스가 킥을 굉장히 잘 차지만 근데 또 킥의 카운터가 또 주먹 아닙니까? 그래서 그 미오치치가 존 존스가 킥을 못 차도록 좀 압박을 할 수도 있죠. 예. 킥 거리를 아예 안 내주는 거죠. 예. 좀 굉장히 좀 복싱 거리에서 계속 막 압박을 하면서 존 존스가 킥을 못 차도록 좀 계속 압박을 뭐 도미니에스가 했던 것처럼 좀 굉장히 좀 숨모시게 압박을 할 수도 있다. 근데 그거는 경기를 봐야 아는 부분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묘치치가 뭐 가장 본인이 자주 쓰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원투거든요. 그리고 가장 강력한 주먹이 오른손입니다. 오른손인데 근데 또 미오치가 그렇다고 오른손이 궤적이 그렇게 막 다양하진 않아요. 예. 거의 오른손으로 날리는 공격은 거의 한 7-80% 스트레이트고요. 오버핸드는 웬만하면이 아니고 제가 미오치 경기 다 봤는데 미오치가 오버핸드를 날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. 예. 제가 말하는 오버핸드는 좀 뭐 요런 식으로 날리는 거 있죠. 요거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. 미오치는 무조건 오른손으로 스트레이트만 날립니다. 스트레이트 혹은 어퍼컷 요것만 날리고 훅도 잘 안 날려요. 예. 훅은 언제 날리냐면 그 상대가 케이지에 몰려 있고 미오치가 쫓아가는데 상대가 본인의 오른쪽으로 빠질 때 그때 쫓아갈 때 막 요런 식으로 훅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냥 일반 타격거리에서는 미오치가 훅 날린 거 본 적이 없습니다. 훅 날린 거 본 적이 없습니다. 진짜 거의 다 스트레이트만 날리거든요. 그래서 미오치치가 오른손으로 주먹을 날릴 때 뭐 궤적이나 방식이 그렇게 막 다양하진 않다만 뭐 근데 또 무조건 다양한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. 심플하더라도 잘 먹힌다면 그게 좋은 거죠. 그래서 어쨌든 뭐 미오치치가 오른손으로 날리는 거는 거의 스트레이트 혹은 뭐 근접거리에 있다면 뭐 어퍼컷 요 정도인데 존 존스가 인터뷰에서 미오치치 오른손은 굉장히 강력하고 위험하다. 그리고 뭐 스트레이트 오버핸드 존 존스 스트레이트랑 오버핸드랑 어퍼컷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오버핸드가 또 이게 또 사람마다 말하는 게 기준이 달라요. 예를 들어서 오버핸드를 좀 휘둘러야 오버핸드라고 하는 게 있고 내가 손이 여기 있는데 요 손을 그냥 넘어서 오면 오버핸드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. 오버핸드 말 자체가 상대의 그 뭡니까 팔 위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요러고 있다 하면은 요 팔 위로 그러니까 주먹이 날라와서 나를 맞추면 그게 그러니까 그 말 유래 자체는 나의 앞손을 그 넘어서 주먹을 날린다. 요게 오버핸드긴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스트레이트라도 내 주먹 위로 들어오면 오버핸드가 맞긴 해요. 근데 대부분 오버핸드라고 하면 좀 궤적이 요런 걸 좀 오버핸드라고 하긴 하죠. 뭐 어쨌든 뭐 존 존스가 뭐 스트레이트 오버핸드 어퍼컷이 위험한 걸 알고 굉장히 잘 알고 그리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왔다고 말을 합니다. 근데 또 그거는 경기를 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. 예. 그래서 타격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두 선수가 대충 어느 느낌으로 타격전을 할지 어느 정도 그려지는 건 있다만 확실하게 그려지진 않아요. 왜냐하면 미오치치도 좀 굉장히 좀 오래 쉬다 오는 거고 존 존스도 헤비급에서 경기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막 확실하게 요런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는 아니고 뭐 대충 뭐 그림이 조금은 그려지는데 근데 굉장히 저는 의문점이 뭐냐면은 미오치치가 이번 경기에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나올까 요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. 일단 지난 은간우전에서는 은간우가 바타가 너무 세니까 미오치치가 그 1라운드에는 제 기억에 진짜 주먹을 뭐 한 대 뻗었나 싶거든요. 진짜 막 내가 한 대만 뻗어도 카운터를 단 한 대만 맞아도 은간우 상대로는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미오치치가 진짜 역대급으로 조심스럽게 막 주먹을 거의 안 뻗다시피 했단 말이죠. 자, 근데 이번에는 상대가 존 존스란 말이죠. 존 존스가 주먹의
주먹만 따진다면은 은간우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? 존 존스가 라이트 헤비급에서도 주먹이 굉장히 약한 편이고 또 헤비급으로 온다? 그러면은 더더욱 타 헤비급들에 비해서 주먹이 상대적으로 약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미오치치가 들어가면서 본인이 존 존스한테 맞을 주먹, 요거에 대한 부담은 은간우전에 비해서 훨씬 적을 거예요. 자, 그런데 또 상대가 존 존스란 말이에요. 존 존스라는 그 선수의 아우라도 있고, 존 존스의 뭐 거리 조절 능력이 될 수도 있고, 뭐 실력이 될 수도 있고, 또 거기다가 존 존스가 뭐 주먹만 쓰는 게 아니고 뭐 킥이랑 무릎이랑 엘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무작정 존 존스한테 닥돌할 수도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오치치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식으로 좀 경기를 임할지, 그게 좀 게임 플랜이 어떨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. 공격적으로 할지 아니면 좀 거리를 두고서 올지 그거는 봐야 알지 않을까 싶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.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타격에서 일단 존 존스가 그 조셉 파커라고 헤비급 복싱 잠정 챔피언이 있어요. 그분이랑 훈련을 했거든요. 조셉 파커가 오소독스에다가 그리고 미오치치처럼 원투가 가장 많이 쓰는 공격 패턴인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하이라이트를 봤더니 그래서 뭐 복싱 실력으로만 따지면 아무래도 뭐 조셉 파커가 무조건 미오치치보다는 복싱 실력은 훨씬 높은 선수가 맞죠. 근데 이게 또 그 훈련에서 조셉 파커가 미오치치를 따라서 도와주는 거랑 또 실전에서 또 미오치치를 상대하는 거랑 또 다르단 말이죠. 어쨌든 근데 조셉 파커랑 훈련을 했다는 게 존 존스가 이번에 참고할 만한 부분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타격은 여기까지고요. 레슬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레슬링이랑 클린치는 타격에 비해서는 훨씬 좀 적게 다룰 텐데, 일단 레슬링에서 넘기는 능력, 뭐 그게 싱글렉이 됐든 더블렉이 됐든 뭐 상관없습니다. 뭐 바디락을 잡아서 넘기든 백을 잡아서 넘기든 그건 다 상관없어요. 일단 그냥 상대를 얼마나 잘 넘기느냐, 요것만 봤을 때는 미오치치가 더 좋습니다. 미오치치가 더 좋아요. 미오치치가 싱글렉을 넘기고 더블렉을 넘기고 요런 건 훨씬 좋아요. 존 존스가 전반적인 그래플링 실력은 확실히 우위이긴 하다만 존 존스가 싱글렉 더블렉으로 넘기는 요런 거는 뭐 코미어나 미오치치에 비해서 좀 낮거든요, 능력이. 그래서 넘기는 능력만 보면 미오치치가 더 좋습니다. 자, 그런데 테이크다운 디펜스는 존 존스가 더 좋아요. 존 존스가 확실하게 더 좋습니다. 그렇다는 점. 그리고 그라운드로 가게 된다면 서브미션 노리는 능력 이런 거는 뭐 존 존스가 확실하게 더 좋고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둘 다 서로 넘기기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.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둘 다 서로 한두 번 정도 넘길 수는 있다고 봐요. 미오치치도 존 존스 넘길 수 있을 것 같고요. 존 존스도 미오치치 넘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경기 중에 한두 번 정도는. 근데 미오치치가 넘긴다면 존 존스를, 그렇다면 좀 눌러놓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싱글렉 혹은 뭐 타이밍 좋은 더블렉 같은 걸로 잠시 넘기는 건 가능하겠지만 눌러놓는 건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. 존 존스가 커리어 사상 단 한 번도 깔려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넘어간 적은 몇 번 있어요. 근데 막 바닥에 깔려가지고 등대고 한 10초 있었던 적도 없을 겁니다. 그 정도로 존 존스가 테디도 좋고 거기다가 넘어갔을 때 일어나는 능력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근데 존 존스가 만약에 미오치치를 넘기는 게 쉽진 않겠지만, 만약에 넘기면 존 존스가 넘기면 미오치치를 눌러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쉽지는 않겠지만 눌러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전반적인 그래플링 능력이 존 존스가 더 좋기 때문에. 넘기는 능력이 존 존스가 미오치치보다 안 좋지, 전반적인 그래플링 능력은 제가 봤을 때 존 존스가 좀 더 좋거든요, 그 미오치치에 비해서. 그리고 또 이번에 존 존스가 고든 라이언이라는 그 주짓수 선수가 있어요. 이분 제가 좀 구글링을 해본 결과 어마어마하거든요, 커리어가. 그냥 독보적인. 제가 근데 또 뭐 주짓수를 막 MMA만큼 막 엄청 관심 있게 보진 않기 때문에, 그래서 뭐 제가 뭐 이거를 뭐 고든 라이언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거를 뭐 제대로 평가를 못 한다만, 근데 커리어를 보면은
그냥 막 골드메달 골드메달 맨날 따고, 확실한 건 현존하는 선수들 중에서 그래플링 원탑인 것 같거든요. 확실한. 어쨌든 그런 고든 라이언이랑 이번 캠프 때 훈련을 했습니다. 제가 봤을 때 이번 캠프 때 훈련했는 거는 그라운드로 갔을 경우 좀 더 확실한 압박, 그리고 또 서브미션 능력을 좀 더 키우고, 또 존존스가 깔릴 수도 있단 말이죠. 깔렸을 경우 어떻게 일어나거나 어떻게 뭐 서브미션을 걸지, 이런 거를 고든 라이언이랑 열심히 좀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레슬링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, 존존스가 제가 말했듯이 주먹이 별로 안 씁니다. 존존스가 근데 헤비급에서 존존스의 주먹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다만, 존존스 말로는 본인이 헤비급으로 벌크업하고 나서 주먹이 좀 더 세졌다고 하거든요. 근데 애초에 주먹이 별로 안 세던 사람이 체급 올려서 주먹이 더 세졌다 하더라도 그게 막 근본적인 그 파워 자체가 막 크게 변하진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한 주먹이 뭐 한 평타였다. 그러면 평타 조금 넘는 정도까지는 될지언정, 막 평타였던 사람이 막 체급 올렸다고 벌크업 했다고 막 핵받다 되진 않거든요. 그런 것처럼 존존스가 주먹이 조금 더 세졌다 하더라도 타격에서 막 헤비급에서 선수들에게 큰 데미지를 줄 만한 주먹은 확실히 아니라고 저는 예상을 안 생각하는데, 근데 존존스가 그라운드에서 상대한테 파운딩 날릴 때, 요 파운딩 날릴 때 주먹은 굉장히 셉니다. 진짜 그라운드에서 상위 포지션에서 상대방한테 파운딩을 날리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, 역대 MMA 선수 탑5 안에 무조건 존존스가 들어갈 정도로 파운딩은 정말 무서워요. 진짜 막 펑펑펑펑 때리거든요. 그리고 막 선수들이 막 맞으면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TKO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존존스가 그 그라운드로 가서 상위 포지션을 가진다면 좀 파운딩을 쳤을 경우 좀 데미지가 좀 미오치치 상대로 클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클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. 자, 존존스가 찐 헤비급이랑 클린치를 해본 적은 없어요. 해봤자 뭐 시리간에, 근데 그 경기는 클린치는 아니죠. 예. 시리간이랑 경기했는 것밖에 없고, 뭐 어떻게 보면 뭐 헤비급이랑 라이트 헤비급을 오갔던 코미어랑 클린치를 많이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, 그래도 그거는 라이트 헤비급 코미어였고, 그래서 찐 헤비급이랑 존존스가 클린치를 해본 적이 없긴 하다만, 근데 지금까지 존존스가 클린치 상황에서 밀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. 케이지에 클린치 상황에서 케이지에 본인이 등을 대고 있었던 적도 거의 없습니다, 진짜. 뭐 코미어 1차전에서 조금은 있었는데, 근데 그게 막 본인이 코미어한테 밀렸다기보다는 그 좀 좋은 타이밍, 코미어를 막 발걸어서 넘기기 위해서, 그런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잠시 그냥 등대고 있었던 거지, 막 코미어한테 막 눌려가지고 막 케이지에 등대고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. 어쨌든 존존스가 클린치를 굉장히 잘해요. 클린치 굉장히 잘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존존스가 헤비급은 해본 적 없다만, 아무래도 미오치치 상대로도 클린치 상황이 나온다면 확실한 건 밀리진 않을 것 같고요. 최소 5대5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근소하게 유리하지 않을까, 클린치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분석인데, 근데 요 경기는 좀 예상을 막 확실하게 하기가 어려워요. 막 확실하게 딱 요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, 막 요런 삘이 확실하게 오는 게 없습니다. 뭐 다른 경기들은 딱 두 선수의 이름만 딱 들어도 막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, 막 요런 게 확실하게 좀 그려지는 게 많은데, 요 경기는 그렇진 않아요. 왜냐하면 초반에 말했듯이 존존스도 헤비급 경기는 한 번이고, 미오치치는 헤비급에서 경기가 많다만 또 마지막 경기가 거의 4년 전이고, 또 마지막 경기에서 KO패를 당했고, 또 나이도 적은 나이는 아니고, 또 링러스트가 얼마나 있을지 이런 것도 미지수고, 그래서 정확한 거는 경기를 직접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분석이고요. 뭐 여러분들은 이 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떤지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림은 어떤지, 분석 내용은 어떤지, 그런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알겠습니까? But you are good. Legendary Polish Power. Korean power also.